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 기관차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025년 연간 시황 미국 편을 이야기 드렸고, 오늘은 한국 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 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 흥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시장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늘 이야기 드리죠. 박스피다.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박스피고 가장 큰 단점도 박스피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린다라 그러면 늘 자리를 주는 게 한국 시장이고,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낸 사람들은 늘 먹여주는 게 한국 시장이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작년 중반 정도부터는 박스피는 박스피인데, 지수적으로는 박스피인데 종목들은 박스피가 아닌 흐름으로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은 파생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매도들도 적당히 위아래로 흔들면서 파동을 만들어주는 그런 패턴들을 유지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재작년에 2차 전지로 인해서 공매도들이 큰 손실을 보면서 이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시장을 컨트롤하다 보니까, 기존의 박스피 흐름에서 좀 벗어난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공매도 금지가 되었는데, 공매도 한시적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서 LP나 MP들이, 글쎄요, 불법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지만 적어도 편법 이상의 수를 쓰면서 종목들이 크게 망가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시장에서 그나마 애정을 갖고서 접근을 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떠나기 시작을 했고, 이분들이 이미 떠나는 거에 금투세 이슈가 좀 더 그냥 기름을 끼얹으면서 더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갔고, 비록 금투세 시행이 폐지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빠져나간 자금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 기존에 가뜩이나 세력들이 우리 시장을 말 그대로 좌지우지하면서 마음대로 흔들었는데 그 흐름들이 더 심해졌다. 그러니 지수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크게 망가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살아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우리 시장에는 좀 만들어지고 있다. 올해는 조금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워낙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흐름들이고, 특히나 우리 시장을 포기하고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그 자금들이 미국으로 갔기 때문이다, 뭐 이런 흐름들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미 국채금리만 하더라도 리스크를 거의 지지 않고도 근 5%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 굳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혹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그러니까 불확실성들을 안으면서까지 우리 시장으로 돌아올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단순히 지금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한 몇천만 원, 억 단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돌아온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금투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십억, 수백억 단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장을 많이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쪽에서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많이 적어 보인다. 이런 흐름들이 2025년에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가 우리 시장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작년 후반부터 계속 똑같이 이야기 드리는 거, 심지어 저희 이제 카페에 오시면 제가 전략 시황 쓴 거에 아직도 가장 위에 있는 게 코스피 2400, 코스닥 675입니다. 그게 언제 써놨냐면 작년 11월 초에 써놓은 겁니다. 11월 초에 써놓았는데 아직까지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수적으로는 그 자리에서는 전혀 걱정될 게 없다. 그러니까 물릴 수는 있습니다. 물릴 수 있고, 아래 2323이나 이런 마디들도 있는데, 물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돌아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전쟁이나 이런 변수가 생긴다라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수준의 변수가 아니라 그러면 지수적으로는 다시 돌아온 자리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는 거. 다만 지수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이 종목 접근이 쉽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좀 이따가 같이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겠고, 특히나 환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장이 작아가지고 계속 저렇게 시달리는 것처럼 환율 시장 역시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제 사이클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하강의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원화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80원 위로는 계속 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슈팅에 대해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뭐다? 고점은 알 수가 없다. 고점은 알 수 없는 대신에 뭐다? 다시 돌아올 자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만 어느 정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원화 약세와 강달러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염두에 두는 게 이제 정치적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데 하등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정치적 안정이라는 게 여당과 야당이 바뀐다라든지, 그쵸? 대선이 열린다라든지 이런 거라고 그러면 지금의 흐름이 더 나을지 정권 교체가 더 나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신경 써가지고 내가 주식시장을 생각해가지고 이런 변수를 고려한다라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 시장에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싼 미시적 거시적 그 경제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경제뿐만 아니라 뭐 정치, 외교 별의별 변수, 특히나 트럼프까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그 불확실성이 더 늘어나겠는데, 중요한 건 뭐다? 그런 불확실성들을 다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저 지수적 관점, 저 코스피 2400, 코스닥 675 이것만 있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전략은 수월하게 갈 것이다. 여러 가지 변수들은 그냥 차라리 무시하는 것이 내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흐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습니까? 아일랜드 갭. 이 갭이 나오면서 이야기 드렸던 게 저 자리만 메우지 않으면 무조건 하방이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세계 증시가 엔케레이드 청산이라는 공포 속에 순식간에 움직였을 때 저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반등했을 때 122평을 넘지 못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패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흐름에서 올라왔었던 이유가 계속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올라왔는데 이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흐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올라왔을 때 이 120병을 넘어서는가 못 넘어서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된다. 우리 시장이 박스피기 때문에 계속 지켜지는 라인이 2400 라인이라고 했고, 내려와봤자 2323인데 이거를 내려오는 걸 감안해가지고 여기에서 매수 플레이어가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이미 매수의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꼭 나중에 이런 2600짜리 넘어가고 그러면 추격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내가 생각이 없었는데 상황이 변했다라고 해서 계속 끌려다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게 뭡니까? 박스권이라는 걸 놨을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뒤돌아보면 아니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팔면 굉장히 쉬운데 왜 상단에서 추격했다가 하단에서 손절을 할까 생각해보면 그런 흐름들이 대부분의 개인들의 마음을 흔든다라는 거 반드시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다시 이 이후에 2400 라인을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또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요 내려오면 하는 거고, 지금 자리도 제가 이야기 드리죠. 이 자리 내주면서 가면 되는데 보수적인 분들은 여기에서 반 이상 내주는 거고, 공격적인 분들은 일부만 내주고 윗자리 올라갔을 때 반 이상 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된다라는 거. 즉 내가 시세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략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전략은 딱 고정시켜 놓고 시세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잡는 라인과 수익담보 라인을 조정하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립니다.
올해 흐름에서 상반기에는 어찌됐거나 이 구간에서의 박스 작게 치냐 조금 더 크게 치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반기에 갔을 때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전약 후 강의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저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진 것은 저 당시에는 저 자리만 치지 않으면 하방이다라는 의미가 됐지만, 올해 흐름에서는 저 갭은 메워야 될 갭이다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얼마나 탄탄하게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져주는가가 추후에 어떤 상승 여력을 만들어내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변동성을 가져가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2000지가 살아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코스닥의 반등의 어떤 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이 어떤 목표가를 후려치기 당하면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2000지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수급의 구조, 즉 개인들이 매도하고 기관들이 매수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얼마나 풀어주느냐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뭐 막연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다만 코스닥의 지수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2차전지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게, 코스피 레버러지를 매수했다가 그러면 코스닥 레버러지를 매수하는 것보다 2차전지를 매수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되고, 지수적인 어떤 의미나 흐름으로 봤을 때 2차전지도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흐름들을 만들지 않을까. 그쪽이 최소한의 범위로 살아나야지 779자리를 노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랑 똑같은 관점으로 이 아래에서는 매수고, 그쵸? 요 위에서는 어떻게 내주면서 가고, 이런 방식으로 가신다라 그러면 큰 고민이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지수는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로 넘어와 보면 지금 차트가 좀 작아서 조금 불편하실 텐데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갭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갭을 메우고 내려와야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1380원 이상은 이전에도 그렇고 계속 똑같이 반복해 드린 구간이죠. 이 구간 위에서는 슈팅이다. 근데 이제 정치적 불안이라는 어떤 핑계거리가 생기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고,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뭐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1380원 이 구간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라는 거. 다만 이게 조기에 꺾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 때문에 조기에 종료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미 강달러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쉽사리 내려오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하반기에 상승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반대로 얘는 하반기에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적으로 넘어와서 주요 종목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진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특히나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거 나오기 이전부터 63,200원, 62,800원 이 자리 아래부터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혹여 하나 이제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그러면 요 자리죠. 이 자리는 중심축으로 나서 이 아래자리에서는 매수, 물론 48,500원에 붙여 매수할수록 뭐가 됩니까? 수익률이 커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는 뭐다? 매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평가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미 박스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박스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종목도 박스로 움직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좋은 종목을 장기 투자한다라는 것은 이런 박스피 시장에서는 그렇게 통용되진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 본 종목이 좋은 종목인가 아닌 종목인가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망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중심축 아래에서의 매수, 위에서의 매도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이 SK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러니 지난 흐름에서도 15만원짜리에서 매수하고, 만약에 더 내려가면 자르는 게 아니라 13만원짜리에서 더블업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 비중이 50%면 25% 잡고 25% 잡고가 아니라 50%를 잡고 이 아래에서는 레버러지를 써도 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 똑같은 전략을 대기를 했는데 치지 않고서 올라갔다라 그러면 홀딩자 분들의 몫이라는 거. SK하이닉스가 나쁜 종목이 아니라서, 혹은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서 추격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자리에 오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만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따라서 지금 구간은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반 이상 내주고 나머지 것들을 좀 보는 그런 관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122평을 저항받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올라탔죠. 조금 아쉬운 거는 45만원짜리 이 마디를 한번 치고 내려왔다라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좀 기분 나쁘게 44만 4천원 저 자리를 찍고서 내려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들이고, 하나 눈에 띄는 거는 122평 자리를 갭으로 이탈하다 보니까 쉽사리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본 종목을 매수로 접근한다라 그러면 여전히 45만원짜리를 목표로 멀리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여기까지 반등을 한 것이 그냥 심심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의 이 저점은 지켜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 본다. 물론 적자 전환을 한 것이 뼈아픈 흐름이긴 하지만 다시 흑자 전환으로 했을 때 탄력을 그러니까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어떤 수익성만 가지고, 손익만 가지고 논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셀트리온으로 넘어가기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보게 되면 본 종목이 어떻게 보면 지수를 지탱하는 흐름 중에 하나를 만들고 있고 92만원 이 상단 자리가 딛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리바운드를 노릴 수 있지만 기대 수익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 관심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본 종목이 나쁜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박스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이 박스를 염두에 두고서 17만원 아래에서의 매수, 19만원 위에서의 매도 계속 반복해 가면 된다. 다만 본 종목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과연 중기 장기 투자로 맞는가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로 넘어와 보면 이제 금요일날 엔비디아와의 협업 소식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꼭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저는 SK하이닉스를 놓쳤다라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를 노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도 아직 하단, 즉 헤드를 만들고 어깨를 만들고 이 출발점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이 갭자리를 메우고 나서 지지를 받는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 리바운드로도 25만원에서 26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중기든 단기든 장기든 현대차를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강달러의 어떤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 조선주나 이런 완성차 이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어떤 이익률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 눈에 띄는 거는 기아차인데, 현대차랑 예전에 기아차의 어떤 시총 격차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역시나 아쉬운 거는 83,000원 한번 때려줬다라 그러면 부담 없이 매수를 할 텐데, 그렇지 않고서 지금 쌍바닥 헤드를 만든 상태에서 어깨만 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수 타점을 어디로 가져갈지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10만원짜리 위로 올라갔을 때는 쫓아가기보다는 다시 이 아래 자리가 내려왔을 때 매집해서 다시 고가를 노리는 전략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굳이 둘 중에 고르라고 그러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은행주를 볼까 했는데, 은행주는 이 위치에서는 아무리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코스닥 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바이오제약이 생각보다 죽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120평을 이탈하는 종목에 한해서는 다시 올라타서 딛기 전까지는 좀 매수하기 껄끄럽다라는 거, 그런 부분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그렇게 꺾인 흐름은 아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도 사실 바이오제약 흐름 아니라 그러면 지금 저 지수보다는 최소한 100포인트 정도는 더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어떤 지수에 비해서 내 계좌가 더 안 좋은데라고 너무 개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찌됐거나 알테조우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딛는 자리들 매수해서 노리는 관점은 가능하지만 120평 아래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지양을 하고 싶다. 그건 HLB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120평 자리가 깨졌을 때 올라타는 흐름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 지금은 말 그대로 이 바이오제약만을 매매하는 선수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1위를 내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목요일날 동시효과에 올라가면서 좀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은 2차전지 전체적으로도 22평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움직일 수 있는 타점이나 구간은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목표는 최소한의 120평 자리까지의 반등은 나와야 된다. 이 흐름이 상반기 특히나 초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라 그러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조차도 어떤 힘의 균형이 아니라 공매도가 얼마나 본 종목을 풀어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로는 어찌되었거나 2차전지 전체적으로 22평을 붙잡고 밟고 있어야지 최소한의 반등치가 나올 것이다. 에코프로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2025년 연간 시황 한국편을 이야기 드렸고, 한마디로 좀 정리해 드리면 전약 후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는 2400, 코스닥은 675. 이 아래에서는 언더슈팅이니까 공격적으로 접근해도 되고, 리바운드가 나왔을 때는 내 깜냥만큼, 즉 내 성향만큼 비중 조절을 해주면 되겠고, 그 외의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악재나 호재들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그 호재들을 가지고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언제나 모닝브리핑과 쇼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작년에 어려웠던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